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입니다. 자주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방송을 안 할 때는 보통 회원분들이랑 전화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화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게 한 두 달 전쯤에 사천에서 사이드카 발동하고 그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평균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뭐 회복한다 이런 내용들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쉬지도 않고 5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 5천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5천 이후에 좀 주의할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짧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서의 1000, 2000, 3000, 4000, 현재 5000, 이 천 단위대에 약간의 좀 양면성이 있긴 한데요. 어떤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 혹은 그것이 정점이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우려들, 뭐 기대들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를 짚어보면 과거에 확실히 어떤 주도주들은 있었거든요. 과거에 천을 넘었을 때는 89년도였고 건설은행 증권들이 주도주였고, 2000을 넘었을 때는 2007년도 말이었고 기계철강조선이 있었고, 계속 그 이후에도 가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차화정이라는 어떤 강력한 주도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천은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코로나 국면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세게 빠진 것이 이제 세게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뭐 빅이라고 했죠. 그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4천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이 언저리를 넘어섰을 때는 그때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 강했던 애들은 조선방산, 원전이 이제 강했었죠. 그리고 현재 5천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5천이 혹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천일 때 어떤 주도주가 있고, 뭐 이천일 때 어떤 시장의 분위기, 삼천, 사천일 때는 불과 몇 달 안 지났지만 AI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글로벌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5천을 왔는데, 이 5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딱히 없거든요. 4천에서 그냥 이어진 것인데, 굳이 여기서 무언가를 막 찾아본다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위기 조짐도 일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3천에서 4천까지 몇 개월 만에 확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 보이진 않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0을 넘었을 때의 PER이 12배였었거든요. 12.4배. 그리고 2021년도 3월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확 올라왔을 때 PER이 한 15배 정도 됐어요. 그러면 현재 PER은 한 10.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에서도 뭔가 더 딱 이렇게 뭔가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직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결정될 때는, 주가라는 것은 EPS와 PER의 곱이잖아요. 근데 EPS가 확정이라고 봤을 때 PER의 멀티플의 영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5천이 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4천일 때는 AI다, 뭐 3천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이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5천일 때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멀티플 확장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멀티플의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상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국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멀티플의 정상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을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놔둔 거 보면 전 세계 멀티플을 이렇게 현재로 보면 12개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를 보면 전 세계 평균이 19배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 22배, 유럽 15배, 중국 12배, 일본 17배. 근데 한국은 10.5배거든요. 만약에 멀티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멀티플이 확장이 된다면 이 멀티플이 적어도 중국 위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유럽 정도까지의 멀티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이런 오래된 어떤 디스카운트들이 진짜 해소된다면 시간을 두고라도 해소된다면 주가는 미리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15배까지도 한국의 포워드 PER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요거 그림 아까 요거를 지금 보여드려 보면 엊그제였나요? 어제였나? 그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요. 이격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격도가 위든 아래든 극으로 갔을 때는 뒤집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로 보면 여기 빨간색 둔 곳 있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 이렇게 멀티플이 아주 극단의 표준 편차 2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극단의 자리에 가면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2007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까운 2021년도에도 121평선과 주가의 이격도 관계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한 번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회원분이 연락이 왔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락이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상향할 때 주가가 우상향할 때 이게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보면 표준편차 이 주가와 이 120일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로 봤을 때 주가가 이 120일 이평선 기준 표준편차의 평균적으로 한 2 정도를 위든 아래든 넘어설 때 어느 정도의 무언가는 있겠죠. 조정이든 횡보든 있는데 이것이 하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으로 반전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요 순간 위든 아래든 극단을 갔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평선과 주가가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주가는 이평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수렴과 확장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거 좀 지우고 봐보면 과거의 사례를 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 걸로 한번 봐볼게요. 코로나 때를 보면은 이평선들이 쫙 모였다가 쫙 위로 발산하죠. 그 다음에 쫙 모였다가 아래로 발산하는 이 초록색 진한 게 122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20일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런 극단의 것들 이평선과 거리가 극단으로 벌어질 때는 좀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조정을 받았지만 우상향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극단의 위치에 왔지만 시간적으로 이제 횡보를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 보면 하락하면서도 극단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평선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약간의 횡보를 하고 하락이라면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극단에 왔지만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단에 왔거든요. 분명히 극단에 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어떤 극단에 오면 이런 어떤 이 과거의 이 상승과 과거의 이런 상승이 아닌 이런 이런 횡보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예전 거를 봐보면 여기도 이렇게 극단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오고 나서는 시장이 어떤 횡보 조정들을 거치면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다시 발산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 당연히 5천까지 왔다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멀티플의 정상화, 확장, 리스크 해소 국면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급하게 온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이후에 무조건 추세가 반대로 꺾인다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상승으로 가는지 하락으로 가는지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천이 와서 너무 축하하고 기념비적인 날이지만 조금 고민해 보는 어떤 시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제 어떤 회원분 한 분이 전화한 거에 보면은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잘 모아 나갔는데 지금 정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어 달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한 고점이라고 보면 지금이 이런 어떤 극단의 추세가 왔던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반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것보다는 시간 안에서 어떤 횡보나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할로 쪼개서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꼭 무조건 하락으로 가느냐, 이거는 솔직히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이미 다 과열권에 가 있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뭐 오늘 우리가 샀던 거는 제약 쪽이 조금 이제 바닥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제약을 좀 사긴 했지만 지금의 주도주를 중간에 탈 기회도 없고 좀 신규를 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천이 바로 꺾인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횡보라든지 조정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혹시 시황이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만 일단 지금 보면 이 주황색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주가가 적어도 한 20일 이평선 코스피가 닿기 전까지는 조금 뭐 시세를 완전히 뭐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 보면서 그 안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보면 여기가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60일 이평선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60일 이평선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60일 이평선을 시장이 60일 이평선을 깰 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막 깨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한 추세였던 시기랑 비교해 보면 이 60일 이평선을 확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가고, 60일 이평선을 제대로 확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또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산이 깎이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추세가 망가지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비유해서 62평선까지 만약에 닿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좀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그럼에도 좀 좋은 회사가 조정인 거는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좀 뭐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